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폰에는 지금 영하 13도로 나오네요. 예. 우리는 저기 그 뭐지? 저기 저 베란다에 영하로 떨어지면 그 뭐 명월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동해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때까지는 5도 이하로 안 떨어졌는데 오늘은 보니까 2도까지 떨어졌네요. 예. 되게 춥긴 하는 모양. 어디 가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추워. 걸어가시려면. 그냥 보기만 해도 춥습니다. 그냥 조금만 있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진재현 선생님. 무장을 제대로 하셨네요. 밖에 추운데 나갔다 왔거든요. 예. 교수님은 어디 이동하시나 봐요. 오늘 강의가 8시간. 8시간 돈벌을 먹고 살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 축복합니다. 나갔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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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 얼른 유 대표님의 일정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읽은 거는 원래 오랫동안 좀 떠나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근데 이제 대종회 쪽에서 올해부터 자꾸 이제 올 초부터 연락이 자꾸 조금씩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종회장님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거 책을 이제 조금 이렇게 살피다가 족보로 검색했더니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고아 그 다음에 족보 없는 자 이런 식의 이제 책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고아 그 다음에 족보 없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좀 선입견에 조금 저기한 책 아닌가 약간 꼰대 의식을 갖고 쓴 책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대 동안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라든가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고아라는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용하고 또는 개인 쪽에서도 또 그 상황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굉장히 많은 시각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조금 공유하겠습니다. 책인데요. 네, 고아 족보 없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인데
처음에는 책을 좀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고 대충 넘어가고 아니면 내용이 좀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그냥 다른 책 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자가 6명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쓴 책인데 과거 시대라든가 또 최근에도 조금 보여지는 거 지금 그 마블 있잖아요. 마블 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태생이 고아인 사람이 이렇게 히어로로 나오는 또는 고아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히어로로 나오는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게 아주 옛날에 그 오이디푸스나 뭐 이런 때 쪽 아주 옛날 신화나 이런 때도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통점 부분을 언급한 게 뭐냐면 사회나 개인이 한쪽 면으로서는 사회나 개인이 그 가장 이용하기 좋은 형태가 무리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죠. 무리에서 떨어진 자를 힘으로써 가져다가 이렇게 인력으로서 활용하려는 이런 면에서 사회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고아의 또 한 단면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는 그 군역 있잖아요. 군역.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데려갔을 때 부족이라든가 혈연 관계가 묶여 있는 사람이 많으면 데려다 쓰기가 곤란하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아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고아를 띄워서 영웅은 고아 출신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인력을 뽑아다 쓰는 형태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고아인데 왜 고아냐 아버지가 신이니까 아버지가 신이어서 그래서 고아다 그래서 능력을 우리 절반의 신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잖아요. 반신반인이라는 그런 식으로 세미 가신데 데미 가시라는 식으로 이제 그 원래 발음이 되잖아요. 데미 가시라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그 영광을 위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게 그리스 신화 쪽에서도 많이 보이고 다른 신화들에서도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보이는 게 이런 마블 시네마틱 쪽 그쪽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그때 이제 이전 이후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또 강조하는 면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저기를 보게 되면은 그 춘원 이광수 있잖아요. 예, 그쪽 세대들이 또 하나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젊은 층에서 무조건 반발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 받아들여서 또 어떤 쪽으로 또 활용을 하냐면 부모 세대와 내 세대를 선을 긋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무능해 보이거나 무력해 보였을 때 우리 세대, 내 세대하고 선을 긋고 싶은 그런 쪽들이 또는 혈연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세대들이 이제 원하는 게 선을 긋기 위해서 자발적 고아를 택하는 면도 있다. 이런 게 있고 사회의 입장에서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책임지기 곤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혈연 쪽에다가 맡기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족 로망스를 만들어내고 없는 쪽들은 비난하거나 약자나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면으로서 강조해내는 또는 이제 자기 쪽이 어떤 강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깨달았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또 고아인 거를 또
또는 고아에 가까운 상태인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 이런 면도 함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 많이 보이는 건 여기서는 한 가지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지 않아요.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회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회와 시대와 상황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국가나 이런 쪽들이 이제 못 해왔던 때는 그쪽을 이용하려는 이런 면이 있고 또 한쪽은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 시대도 동시에 그걸 원하는 거죠. 혈연 조직이면 안에서 공유가 기본이 되잖아요. 공유가 기본이 되니까 많이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는 입장에서는 부족이 좋은 게 머릿수로 따지게 되면 아직 돈을 낼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나 또 나이가 들어서 세금을 내기 곤란한 사람한테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장치가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용한 반면에 자본주의 시대에는 서로 흩어져 있고 고아가 아니어도 고아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떼어놓으면 각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면 차를 한 대를 팔 거를 여기를 다 뜯어놓고 갈라놓으면 그러면 차를 1인당 한 대씩 팔아먹을 수가 있고 밥솥도 1인당 하나씩 팔 수가 있고 집도 1인당 하나씩 팔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 분위기를 강조해내는 거. 그래서 고아의 정서라는 게 항상 사회에 이용되고 그 다음에 신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또 한쪽으로는 자본주의에서 이용돼서 만들어진 단어지 그거 자체가 고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갖는 게 고정된 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을 다 그려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거를 저는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그냥 쓱 제목 보고 쓱 하다가 하려고 던지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한 집의 가구를 한 채씩 팔았는데 그게 가까가다 보니까 각 방마다 가구를 팔게 되는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게 되면 근데 자본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도 안에가 같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 한 명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라 인격의 분리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당신은 이런 상태에서는 요 모습으로 누리고 그래서 본캐, 부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오프라인에서도 하나의 캐릭터, 온라인에서도 본캐로 해갖고 하나의 또 아바타를 만들고 이걸로 모자라니까 또 부속으로 또 다른 걸 해서 다양하게 소비를 해라. 여기 이 단계로 계속 분리를 해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많이 산다 이거니까. 그래서 고아라는 개념이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도 안에가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원장님 한 말씀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근에 독서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김재근 선생님이 추천해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좋은 책들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몇 개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독보에서 나왔던
관심사라든지 공감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정한 선생님 지난번에 이게 박중철 작가인가요?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이제 그 대한의회에서 독서 토론회 책으로 이제 발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박중철 작가는 실제로 그 호스피스 의사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 인천 성모병원의 교수로서 좀 재직 중인 이제 작가인데, 현장에서 실제로는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의 그런 그 현장을 많이 목격하시고 거기서 느끼는 바를 아마 정리했던 부분의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환자, 이 적극적 치료로 비참한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게 최근의 어떤 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살리는 것 쪽에만 실제로는 집중을 하고, 환자가 어떻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묻히고 있다. 그리고 그 말기 환자를 맞이하는 것을 불편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그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료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실제로는 뭐 단순하고 명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우리 이제 대부분 고령화 사회에 2025년도면 뭐 1,000만 명이 고령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후회 없는 삶과 평온한 죽음은 선택이자 부단한 노력 및 행운이 필요하다. 평소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좀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대해서는 좀 깊은 회의를 갖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질은 삶은 생존과 실존의 문제이고, 생명을 목숨과 개념으로 구분 및 성찰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이제 그 책의 목차는 1장부터 7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그 6장 후회 없는 삶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친절한 죽음이 좋다 6장과 7장 쪽에 많은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주택이 일반 주택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많이 바뀌고 1인 가족이다, 핵가족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는 이게 주택에서 이게 사망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이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치르는 문화였었는데, 요즘에는 뭐 실제로 대부분 다 병원에서 치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지금 뭐 76%, 80% 가까이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주택은 이제 정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고, 대부분은 이제 이 병원보다도 주택에서 삶을 막아가고 싶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치료는 이제 발걸음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는 용기이다.
그다음에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삶이 가치 있는 결말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존중과 돌봄이다. 그다음에 생존과 죽음에 대한 가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이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국은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존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꿈을 꾸면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 실존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죽음의 이제 그 거리가 좀 먼 것은 실존보다도 생존을 강요하는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좋은 죽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친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넬 대학의 이 칼 필레모 교수는 만족스러운 삶의 비결은 삶은 모험이라는 걸 잊지 말고 늘 열려 있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여기 이제 후회 없는 삶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뭐 하여튼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이제 같은 의미일 텐데요. 많은 행운을 경험한 삶이 아니고 시련마저도 가치 있는 삶의 자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그 죽음의 그 5가지 과제가 이제 마지막 제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국내 어떤 의료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반인이라든지 어떤 갖고 있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함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병원의 임종실 수치를 의무화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과 영양 공급을 의무조항을 갖다 삭제해야 된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 이런 완화 의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생애 말기에 환자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책들이 계속 마련돼야 될 것이다. 그거 이제 끝으로 이제 어떤 그 통합적인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요. 이게 뭐 죽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뭐 죽음에 대한 걸 배워본 적이 없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배우는 적이 있고, 요즘에 뭐 웰다인이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통합적인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죽음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영생의 개념에서 좀 이렇게 그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좀 강화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5가지 과제는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될 삶의 필연이다. 죽음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의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어떤 그 원칙주의 생명윤리의 규범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의료인과 환자, 가족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진정원 선생님이 그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전달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공교롭게 또 대한일당에 대해서 이 책을 토론의 책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그 발제를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각 조별로 본인이 이 감평을 듣고 느끼는 바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서로 독서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라도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내가 보니까 박수 내용이 길어서 아닙니다. 그래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박태민 씨님 하고 싶었는데 박태민 씨님 혹시 예.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면 굉장히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고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강남구 이너 마을 공동체에 제가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집에서 자연에서 하답니다. 그 하고도 매일 일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제 저희한테 앞으로 하려면 거기가 뭐 요양스러운지 물론 재정 능력이 있는 분들은 뭐 특수한 데 가겠지만은 나머지는 일반 거의 요양소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좀 뭐라 그럴까 좀 비참하게 마지막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 보호자보다 더 심한 아마 그런 상들이 신문이나 가끔 방송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표해 주신 장필 교수께서 여기 발제해 주신 진정 선생님 한 번쯤 누구나 다 기다려보고 생각이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최근 저도 가끔 자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가고 있구나. 이제 모든 걸 써놓고 가는구나. 어떤 때는 처음에는 좀 끔찍하고 허망했는데 이제는 자꾸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아까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한 번쯤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공유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하신데. 곧 들어오시겠죠?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저는 존중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 한 꼭지 감사로 채우는 사전 장례식 이걸 이분이 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용을 해서 본인이 이제 이제 암으로 얼마 못 살 거다라고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지인들을 만찬에 초대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이제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 초대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만찬일지 모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용성이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여행을 가다가 강가에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보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찍고 또한 그 자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의 삶과 닮았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풍처럼 살자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무슨 일 할 때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이 사전 장례식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왜 초대를 받았는지 이 초청자하고는 다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 마음이 숙연해진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이 그 사전 장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이 용서 화해를 구하는 그런 이걸로 해서 인사를 마쳤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자녀들한테는 내 인생이 기쁨의 원천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아들,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안아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을 때에는 이제 장기 기증을 해서 어떤 인생을 마무리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그 존중힘에서 110쪽하고 112쪽의 글을 옮겨놨는데 어떤 이 저자인 김창배 씨가 일장이 한 방법으로 사전 장례식을 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 장례식의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이민간 거기서 닥터로 살아온 이대락 박사가 사전 장례식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12년인데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인들의 손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생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라면서 사전 장례식을 연 이유를 얘기했고 이분은 사전 장례식 한 3개월 후에 83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해서 또 장례식은 그 유언대로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치렀다 합니다. 또 2018년 8월에 김병국 씨라는 분이 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고 쓰인 그런 이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장례식을 하지 않고 화장되기를 원했는데 지인들에게 죽은 날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임종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빨간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자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아침이슬과 산이슬 이사 가던 날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장례식 없이 화장해서 요거를 뻗었다고 합니다. 이건 유튜브에 보면 이 내용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7년 11월에 일본의 정경교육인 안자키라는 분이 생전 장례식을 했어요. 그도 역시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포기하고 이 밑에 나온 것처럼 이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동문이나 전직장 동료 등 1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생전 장례식을 하고 그게 보도가 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내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약속 없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사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면 남은 삶이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 장례식은 내가 진정한 상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마지막 세레머니를 치르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하고 나면은 좀 더 마음에 이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사전 장례식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말까 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네. 아침부터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긴 한데 책을 읽은 내용 중에 한 꼭지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존중의미라는 책이 장수가 이제 6개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 공유가 파워포인트 공유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이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를 많이 들은 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사례를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을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를 이제 마지막 장이 존중과 한데 우리가 화를 내는 그런 센스가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분은 감사일기를 썼다고 그걸로 해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필구 소장님 이 감사일기를 아주 그래서 꾸준하게 창의를 목표로 쓰고 계시는데 아주 그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하루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고가 있어갖고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오늘 사전 장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부고를 자신이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고를 전해서 그 사람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애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사전 장례식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준비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하고 알려서 이렇게 잔치를 치르듯 마무리를 한다는 게 너무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아름다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 아침에 참 좋은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도 그러면 우리 진재현 스님 행사에 외일당 하시는데 저도 이제 유언장을 사실 써놓고 다니거든요. 이제 지금 잘 올린 뭐 간단히 한번 그냥 저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하티진의 유언 사전 연명 의료장소 등록장 내가 많이 아플 경우 살리려고 연명표를 거고 제가 여기는 보건복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신 지정 가족 회부회 그 사망시 당일 장례식 부의금 조합하지 말 것 직계 가족장하고 장례 후에 지인들에게 중지 나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말 것 살아서 과방기라도 하고 사모하게 할 것 정승훈하면 밀파에 무참을한 것 그리고 살아있을 때 모두 정리하고 죽자 사후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정리하고 가야지. 무소유 반드시 살아서 자상하게 정리하고 죽자. 이거 사실 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다 보냈어요. 전부 다 보내고 이제
그 불러서 시작했는데 이게 진재 스님 말씀부터 가니까 조금 더 아름답게 하면서 좀 순정을 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진재근 선생님. 마이크 진재근 꺼졌어요.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오늘 요리장님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추워가지고 정신 없으시게. 예, 말씀해요? 네. 예, 1분만 하세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 저는 이제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